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볼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우리 지식 좋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지식들을, 이 연구들을 어떻게 임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을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시는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연구 자체가 그거잖아요. 되게 작은 샘플을 가지고 이걸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게 저는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샘플, 내가 본 이 연구의 샘플들이 내가 만나는 이 환자랑 맞는지 그게 저는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막 애슬레틱 퍼포먼스 논문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이거 보다가 오케이 이 기준이면 되겠네 이러고 갑자기 만성통증 환자한테 그걸 적용하는 순간 이건 이제 개차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이랑 진짜 내 환자랑 이게 매칭이 되는 논문인지 그거를 일단 처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집단이 맞는지 이 내가 설정한 집단이 맞는 논문을 읽었는지. 네. 그래서 약간 에피데미올로지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지 또 어떤 네. 그 나이대인지 어떤 그렇죠. 병을 막 가졌는지 이런 걸 재배 하잖아요. 조건이 뭔지 보고 이제 음, 음. 그냥 마냥 이게 좋아서 했다 이게 아니라. 뭐 허리에 개쩌는 운동 이런 거 없고 뭐 다 있어요. 이게 뭐 라디큘러 패시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막 논스페이식 로백 페인은 구분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막 허리에 개쩌는 운동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 음, 분리돼서 그걸 음, 보고 하는 거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음, 아무래도 우리가 무브먼트 옵티미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예를 음, 들어서 천장관절이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막 블록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 음, 그리고 뭐 몇 가지 도수 치료들이 실제로 어떤 해부학적인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논문에 의해서 반박되거나 비판당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음,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을지언정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건 다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테크닉이나 특정 컨셉들이 물론 뭐 특이적인 방식으로 그 특정한 한 사람에게 조금 더 특이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논문이 여기는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걸 대변했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뭐 다 이거 하지 말라네 이런 게 아니죠. 저희가 하지 음, 말라고 했던 적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우리 생각처럼 안 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기존에 새로 알려지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 혹은 선생님들 혹은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음, 기존에 알고 있던 메커니즘이 실제 과학적인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해오던 그런 다소 비과학적인 어떤 치료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걸로 좋아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여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논문을 만약에 좀 비판적인 논문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럼 이제 자세평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의 자세평가를 하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계속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논문을 보시다 보면 비판적인 논문들을 또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좀 곡해한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편향시켜서 좀 이렇게 막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로는 이렇다더라. 하지만 뭐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항상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민석쌤 얘기한 것처럼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좀 음. 특이적인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 단순히 뭐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또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지 마라, 폐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이 문법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됐다라는 게 아닐 수 있음을 저희가 해보니까 아니었네라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편으로는 꼭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또다시 찾아가는 또 다른 또 이 피버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저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거 부정당했다라고 약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 에비던스를 통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구나라는 것을 찾은 거지. 그 발견했다라는 것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환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액셉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용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를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말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진짜 아까 민 선생님이 말을 했던 개쩌는 허리 운동이다, 뭐 특정 운동이 있다 이래 하더라도 그 환자가 그 별로라고 생각하면 별로인 거거든요, 좀. 논문이 아무리 이렇게 매길 한다 하고 또 아까 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 범주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거는 그분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논문 읽으면 저 그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셨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원리는 사라져도 효과는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아시는 분이 하셨거든요.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뭐 코어 엑서사이즈를 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 근데 그 원리가 뭐 복행근의 수축, 골반 기저의 수축 뭐 이런 원리로 허리 통증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에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선택지는 허리 아픈 사람한테 굳이 코어 운동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는 남았는데 그 효과가 뭐냐 찾아보니까 점진적 운동을 하면 괜찮아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허리 통증 환자한테 굳이 코어 운동 말고 점진적인 운동 뭐든 간에 잡아서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 원리가 사라지면 우리한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더 많은 사고의 확장이 되고 그러면 그 확장된 사고로 더 환자한테 맞는 맥락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던 테크닉이 부정당하더라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오케이, 나 네. 벗어났네, 새로운 거 할 수 있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석쌤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받아들일 수 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아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 레슬레 선생님 아시잖아요. 따로 막 이렇게 DM도 하고 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마크 레슬레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네. 쓰신 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음,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년을 임상을 했는데 지금 나의 손에 남아있는 거 5%의 지식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50년 동안 배웠던 지식들의 95%가 최신 에비던스에 의해서 반박당했다는 거죠. 음, 하지만 여전히 치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반박되거나 뭐 비판받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막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넌 작동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그럼 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더 이왕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하셨던 그 원리는 사라지더라도 그 효과는 남는다는 말. 그래서 저도 들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뭐 여기서 뭐 도수가 그렇게 뭐 많은 큰 이펙트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도수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뭐 근막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그럼 근막 안 푸냐? 도수 치료 안 하냐? 이런 아, 공격하시거든요. 예, 다 하죠. 예. 다 하죠. 해요. 다 우리도 해요. 포로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죠. 예, 다 하고 또 그게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하고 또 그게 또 효과를 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용기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저희는 자유로워진 거지 뭔가가 특정하게 이제 묶여 한편으로 진짜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우리가 공부를 안 할 게 아니라 더더욱 다양한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요새 불가리언 백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리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왕 그러니까요. 말 나온 김에 그거 제가 예. 얼마 전에 저 그런 뭐 컴퓨터 작업할 때 그 네. 과학 채널 같은 거 구독해놓고 이렇게 오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과학이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되게 나쁜 거로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비과학이랑 반과학이랑은 좀 달라요. 아, 진짜 저 본 것 같아요. 예. 음, 음, 반과학은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반과학이라고 하고, 비과학은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로서 완벽하게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제 비과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에비던스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기 전에 반과학만 안 되면 된다라는 게 음. 제 생각이에요. 많은 것들을 하셔도 되는데 제발 반과학만 하지 말자.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게 너무 많고요. 지금 우주나 뭐 바다도 뭐 10%밖에 발견 안 됐다고. 저희 음, 세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것은 10%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10%가 밖에 모르지만은 다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그 비과학적인 요소들도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발견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죽기 전까지 발견이 안 되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있는 효과는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또 가져가면서 이 논문들을, 또 그리고 이 논문을 임상에서 또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맞아요. 선생님들 준비했었는데 좀 요건 좀 얘기하면, 뭐 얘기를 못 했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네, 뭐냐면 이제 AI 요즘 많이 쓰는데 네, AI를 논문 탐색이나 음, 읽는 거에 썼을 때 주의사항. 일단은 음, 첫 번째로는 좀 적극적으로 AI를 저는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음,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안 쓰는 건 멍청한 짓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쓰는데 문제는 이 AI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로 적극적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AI를 꼭 음, 도구로 좋은 방법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잘 튜닝해 놓으면 진짜 정확한 정보를 잘 물어오는데 또 너무 잘 튜닝해 놓으면 이게 완전 체리 피킹처럼 내 편향대로만 논문을 집어와요. 그러면 또 나는 AI 때문에 새로운 편향에 갇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저는 AI를 쓸 때 이거랑 완전히 반대인 주장도 하나 물고 오라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좀 비교하는 편이니까 비판적 사고 AI 쓸 때 기초 지식을 가지고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중립을 계속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편향과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그 연구들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가 항상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AI가 할 수 있는 거는 보편화된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좋은 것들, 이제 이 편향성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뭐 저희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아무리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있는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AI는 무조건 자세에 대한 요소만 갖고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AI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또 다양하게 또 찾아보고 또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냥 그저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이건 이랬는데 하나하나씩 그냥 찝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질문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혼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연구에 대해서도 그냥 그저 그냥 그냥 노트 읽듯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오늘 읽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약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또 이런 AI와 그 기술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AI 쓸 때 그런 마음가짐이 좋아요. 진짜 내가 너무 싫어하는 부하 직원을 갈군다는 마음가짐으로 쓰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평가 도구는 왜 고른 건데?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통계 왜 그렇게 넣었는데? 계속 물어보면 AI가 똑똑해서 또 다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답하다가 허수가 발견되면 잡았다 이놈.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싫어하는 부하 직원 갈구듯이 쓰시면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빡쳐서 그거 할루시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레퍼런스 찾아보면 돼. 할루시네이션 한 것도 들어가서 보면 아니잖아, 임마. 사실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중립을 지킨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또 환자들을 또 다양하게 또 바라볼 수 있게 저희를 준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이것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AI도 해보면 할루시네이션 생각보다 많이 만들거든요. 요새 챗GPT 5 나오면서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논문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계속 이제 내가 결국에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일일이 읽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처음에 용규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많이 읽어보면서 이제 민석 쌤께서 말했던 그 똥인지 된장인지를 계속 좀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똥을 먹는 똥을 찍어 먹는 비율은 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맞는 또 이 환자에게 맞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 네네. 그 저희가 아직 뭐 박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보다가 좀 잘 안 되는 것들은 진짜 그런 잘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좀 연락을 드려서 물어보는 방식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서 또 대다수가 물리치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그냥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한테 연락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죠. 아, 그래요? 아, 음, 저 교수님한테 그냥 연락드리거든요. 교수님 저 이거 잘해주세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주위에 논문 잘 찾는 분한테 전문가한테 박사학위 있으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